자,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의무편으로 접어듭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의무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이제 기출문제를 보셨다면 122페이지부터가 이제 적중 예상 문제, 지난주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예상 문제로서 이제 머리 징하는 시간들입니다. 80여 개의 문제를 정리하는데 이 의무편은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들을 잘 정리하시고 7문제 정도 출제되는 단원을 오늘 진행합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개계약과 다른 개념과의 구별에 대해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이랬습니다. 자, 답이 1번인데 1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어디가 틀린 것을 확인해 봅니다. 중개와 위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위임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유상이 원칙이나 중개는 무상으로 행해진다. 그래서 X죠. 읽으시면서 뭐가 틀렸다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지금 단원이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중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자가 사는 사람을 사이에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이렇게 중개를 하는 이 모습하고 민법에서 말하는 위임하고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뭐냐, 지금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방금 지문에서 흘러갔지만 이런 중개와 위임의 공통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우리는 이를 선관주의 의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중개와 위임은 공통점이 선관주의 의무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판례가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관주의 의무라는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중개를 할 때 개공사는 자기 집을 판다, 남의 집을 사고 판다. 남의 집을 사고 팔지만 자기 집같이 관리를 잘하라. 이를 중개의 선관주의 의무라 그럽니다. 그러면 위임은요, 위임도 마찬가지. 이 위임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듣습니까? 누구에게 다른 사람 일을 시킬 때 위임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위임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점, 차이점은 중개는 이 갑과 을을 원래부터 잘 안다 모른다. 잘 모르죠, 갑을. 뭐 알아서 소개받아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중개는 신뢰를 기초로 하지 않고 그 행위를 하면 보수를 받으니까 유상이 원칙이다. 그런데 위임은 정반대죠.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이 원칙입니다. 이게 정반대로 구성됐음을 잘 보시고 신뢰가 없으니까 무하고 싶은데 유상입니다. 신뢰가 있으면 유하고 싶은데 이게 무상이 원칙이잖아. 그죠? 정반대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충 보면 지문에서 흘러갈 때는 그놈이 그놈 같고 저놈이 저놈 같습니다. 그래서 정반대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를 의식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1번을 봅니다. 중개와 위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유사하나 위임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유상이 원칙이나 중개는 무상으로 행해진다. 정반대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그냥 막연히 이렇게 보지만 말고 이해를 합니다. 중개라는 그림은 당사자들을 잘 모르니까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 행위를 하면 보수를 받음으로써 유상이 원칙인데 위임은 신뢰를 기준으로 하고 정반대죠. 무상이 원칙이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것. 그래서 민법과의 개념 5가지를 지금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자, 1번 틀린 것 정리됐죠. 정반대로 되어 있는 거 잘 보시고, 자, 이제 2번부터 3, 4, 5는 다 맞으니까 맞는 것으로서 확인합시다. 2번 중개와 고용은 고용의 동그라미. 자, 중개라는 우리 이 그림에서의 중개하고 이제 민법에서 만나는 고용하고를 비교해 봅니다. 자, 고용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은 고용탁이라는 말을 만나면 월급쟁이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월급쟁이가 고용인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냥 내가 월급을 받고 회사에 다닙니다 라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그 회사하고 여러분하고는 고용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고용계약이 성립되어 있는데 자, 이제 중개와 고용을 비교해 봅시다. 이 중개와 고용은 보수를 받고 타인을 위해서 일을, 노무를 제공하는 점은 유사하죠. 자, 그러면 다시 중개와 고용의 유사점이 뭐다? 급여를 받고 일을 제공한다. 이거는 유사점이다. 그죠? 그런데 고용은 일의 완성과 무관하게 보수를 받으나 중개는 중개 완성을 보수 직업으로 한다. 그래서 맞다. 지금 1번이 틀린 게 들어왔기 때문에 맞잖아요. 지문을 이해하란 말이에요. 자, 월급쟁이는 한 달만 지나면 급여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 중개는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만 있으면 됩니까? 일이 완성되어야 됩니까? 일이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개념을 잡으시면서 이해합니다. 3번, 이번에는 중개와 대리를 비교해 봅시다. 대리는 동그라미 놓고, 자, 이 중개와 대리는 타인 간의 법률 행위를 보조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중개는 거래의 성립을 보조하는 무슨 행위? 사실행위. 참 이야기 많이 했죠? 중개는 사실행위. 대리는 당사자로서 행하는 무슨 행위이다? 법률행위이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번, 이번에는 중개와 민법의 도급을 비교합니다. 도급은 동그라미 놓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도급이라는 말을 만나면 하청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일을 시킬 때 하청 준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청 받은 자가 다시 하청을 주면 재하청 그럽니다. 이를 민법상으로는 도급 계약이다 그래요. 그래서 도급을 받은 자가 또 도급을 주면 하도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도급, 하도급, 더 내려가면 하하도급까지 내려갑니다. 자, 이런 이야기죠. 아파트 업자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자기가 문창도 만들 수 있고 창틀도 만들고 변기도 갖다 놓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아파트 업자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창문은 당신이 좀 맡아서 하시오. 이거를 하청 준다. 다른 말로 도급계약이 성립되었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중개와 도급은 일의 완성을 보수 지급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그렇죠. 중개나 도급은 일이 완성되어야 보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도급은, 하청은 일이 완성 후에 하자가 있다면 하자 여부에 따라 보수를 가함해 갈 수 있으나, 중개는 보수를 가함해 간다. 그런 말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차이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개념을 이해하시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는 잘못했더라도 보수를 깎는다 이런 건 없고, 잘못되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지겠죠. 그죠? 개념을 이해합니다. 마지막 5번째, 중개와 현상광고는, 현상광고의 동그라미. 자, 민법에서 말하는 중개와 우리 또 현상광고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의 완성이 보수 지급 조건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같으나, 현상광고는 뭐고? 요물계약이고 중개는 낙성계약이다. 이게 차이점이다. 그래서 지금 틀린 걸 일본어로 정리하면서 위임을 지금 필기로서 정리했고, 나머지 고용, 대리, 도급, 현상광고 5가지의 유사점을 지금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이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 1번 위임이 제일 잘 나옵니다. 위임을 체크하셨고, 3번 대리도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5번의 현상광고도 우리 현상하고 참 자주 일어나는 현상인데, 민법적인 개념에서 지금 우리가 중개라는 것하고 민법에서 말하는 지금 현상광고와의 공통점, 차이점을 잡아가는데, 두 개의 공통점은 뭐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는 공통점이다.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일이 완성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중개하는 그림을 보시면서 하나 팔아주세요, 사주세요만 있어서 보수가 나가는 건 아니죠. 일이 완성되어야 됩니다. 현상광고도 그렇습니까? 마찬가지 일이 완성되어야 되는데, 이 현상광고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예를 듭니다. 자, 이런 메모지에 잊혀진 남자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봤나요? 신창원이를 찾아주시면 5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보고 뭐라 부른다? 현상금 광고.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현상금 광고입니다. 자, 이런 현상 광고도 신창원이를 데려다 줘야만 보수가 나오지, 광고만 본다고 보수를 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두 개 다의 공통점은 일이 완성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차이점은, 자, 중개는 아파트를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라는 청약의 모습이 반드시 광고로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하나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할 때 광고도 하겠지만 소개받아서 아파트를 사고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상광고는 신창원이를 찾아주세요라는 청약의 모습이 반드시 광고로만 일어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봇대에 광고하든지 텔레비 광고하든지 라디오에 광고하든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의 모습으로만 일어나고, 우리는 이런 현상 광고를 요물계약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중개는 낙성계약성이다. 그래서 차이점이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공통점은 뭐라고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이렇다. 지금 문제에서 그렇게 연결되었고, 모든 계약은 청약과 성락이 일어나니까 낙성계약입니다. 여러분, 혼인, 결혼도 혼인 계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거는 청약이라 그러지 않고 청혼한다 그럽니다. 청혼을 하니까
결혼해 주세요 하니까 그래 해줄게. 그래서 혼인이 성립되듯이 혼인계약도 전부 다 낙승계약성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계약 중에 하나가 별난 게 요물계약이고, 요물계약은 반드시 요 물건이 있어야 된다 해서 물건이 있어야 되는 계약을 현상광고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차이점이 그렇게 나타났죠. 신창원이를 데려다 줘야만 되지, 이 신창원이를 데려다 줄게요라고 승낙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물건만 있으면 보수가 지급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런다? 현상광고의 요물계약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광고도 우리 중개와 유사하게 현장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떤 신문을 보시면 여기 이쁜 아줌마 사진이 있고, 누구누구 엄마 모든 것을 용서할 테니 돌아와 주어, 찾아주시는 분은 후사합니다. 이런 광고 본 적 있습니까? 자, 이런 것도 현상 광고잖아요. 광고만 보면 후사합니까? 누구누구 엄마 데려다 줘야 됩니까? 데려다 줘야 돼. 그 일이 완성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이 광고를 본 분이 내 데려다 줄게요라고 성낙이 없어도 사람만 데려다 주면 후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물계약성이다라는 거 잘 보시고, 이제 이런 수업을 하면서 이제 교재 연구라 그러죠.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 볼까? 자꾸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잡지든 신문이든 이런 걸 보는데, 유심히 보면 누구누구 엄마 모든 것을 용서할 테니 돌아와 주어, 이건 있어도 누구누구 아빠 찾는 광고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그것도 이렇게 유심히 보면 그것도 희한한 현상입니다. 희한한 현상. 아니 제가 재미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이제 신문 광고를 보면서 뭐 정신없이 나간 아빠 말고입니다. 치매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보면 아빠 찾아주세요 하는 광고는 거의 없어요. 근데 엄마는 찾는 광고가 가끔씩 보여요. 아빠는 왜 안 찾을까요? 안 나가니까. 그래. 안 나가니까. 그래, 안 나가니까 뭐 그런 말도 있고. 제가 예전에 저 다른 지역에서 수업을 하다가 이제 그냥 재미로 이렇게 썩 지나가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아주 한 분이 앞에서 그죠?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는 왜 안 찾을까요? 이러니까 아빠는 언젠가는 돌아오니까. 그래서 안 찾는데요. 근데 엄마는 안 찾으면 안 온대. 그죠?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얼마나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자기 이야기인가 이런 싶기도 하고, 그죠? 근데 그 이야기에 가만히 들어보면 뭐 좀 깨씹을 만한 말이 좀 생겨요. 그죠? 아빠는 언젠가 힘없으면 돌다가 돌아오는데, 엄마는 안 찾으면 안 돌아오기 때문에 찾아야 된대요. 상당히 좀 말에 이렇게 뭔가 뼈가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았어요. 본인 이야기인가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빠 찾는 광고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진짜로 안 찾습니다. 근데 엄마는 찾는 광고가 있습니다. 희한하게. 그죠? 이런 것들도 전부 무슨 모습이다? 현상 광고의 모습입니다. 자, 1번 5가지를, 답은 하나였지만 5가지를 잘 비교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2번 내려갑니다. 부동산 중개계약의 여러 유형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아주 가볍게 돌았죠? 답은 5번. 의뢰인이 매도 가격을 미리 정하여 그 이상 금액을 보수로 인정하는 형태를 순가 중개계약인데, 이에 대한 보수는 법정 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순가 중개계약은 당연히 위반한 것으로 본다 하면 X. 초과를 해야지 위반이죠. 순가 중개계약 자체는 위반이 아닙니다. 자, 틀린 거 4번 잡으시고, 거기 1, 2, 3, 4가 중개계약의 유형, 종류니까 그거는 시험용으로 공부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접어드는데,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에 관한 것입니다. 틀리는 것은 답이 5번이죠. 개공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를 사용하여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하여야 한다 하면 틀려요. 할 수 있다. 자, 중개계약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이 중개하는 것 같으면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중개계약이다. 자, 이 중개계약이 가장 일반적인 게 이런 거였죠. 여러 사람에게 의뢰하여 먼저 체결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주겠다. 이게 일반적인 중개계약인 것 같으면, 이 일반적인 중개계약에 대비하여 전속 중개계약이라는 게 있고, 전속 중개계약은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의뢰를 딱 합니다. 그래서 이 전속 중개계약은 시험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때 이런 일반 중개계약은 체결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임의적인 사항이다. 그죠? 그래서 틀린 것 5번. 자, 그러면 이제 1, 2, 3, 4가 다 맞으니까 잘 익히시는데, 특히 1번 중요합니다. 방금 했던 내용.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공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임의적인 사항 체크해 놓으시고. 4번 내려갑니다.
자, 전속중개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맞는 것을 찾으시오. 중요한 단어입니다. 별표 찍어놓고 전속중개계약은 반드시 출제합니다. 그랬습니다. 맞는 것은 답이 5번인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사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나 정보 비공개 요청을 어기고 공개한 경우의 제재는 이 법상 동일하다. 옆에 상대적 취소 사유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전속중개계약에서는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하지 마세요 하는 것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정보 위반만 나오면 여러분들은 뭐를 찾아낼 것? 상대적 취소 동일합니다. 답은 5번. 틀린 거 수정합니다. 1번. 공인중개사법상 의뢰인의 전속중개계약의 체결은 강행규정이다. OX, X. 자, 아무리 전속중개계약이 중요하더라도 체결을 하여야 한다 하면 X입니다. 할 수 있다. 2번 개공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거래 정보망에 공개하고 또한 일간신문에도 공개해야 한다. 어디가 틀렸다? 또한 때문에 그죠? 정보는 둘 중에 한 군데만 공개하면 되죠. 거래 정보망 또는 어디? 일간신문. 자, 3번도 주의합니다. 전속중개계약은 이 법상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구두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X. 자,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지만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효력에는 무관합니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4번.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업무정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를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어지고 있는 단어는 전속중개계약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또 있어요. 확인설명서라는 말이 나와요. 확인설명서. 또 하나가 거래계약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그죠? 이 세 개에 관련되는 것을 위반하면 전부 6월의 업무정지입니다. 이렇게만 딱 기억하시더라도 6월의 업무정지 사유가 15개 중에 10개를 끝냅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보셨죠?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거나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서 보관하지 않거나 하여튼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작성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전속중개서 무조건 업무정지입니다. 이렇게 잡으면 업무정지 90%가 끝났고 그 다음 아닌 것들이 하나씩 딱딱 있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시험에 들어온다고요. 지금 전속중개서 6월의 정지가 아닌 게 정보 위반하면 요거 뭐 상취가 하나 딱 붙어 있다고요. 그리고 요거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지금 정보 위반은 상취. 그 다음 확인설명서에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하면 요거는 500만 원짜리 과태료가 하나 딱 원래 처음으로 도입됐다고요. 100% 시험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설명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가 딱 한 개 다른 게 있어요. 계약서 전부 다 6월의 업무 정지입니다. 그런데 아닌 것 이중 작성하면 여러분 이중 작성이라는 것은 다운 계약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면 요거 뭐다? 상대적 취소가 하나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이유가 딱 붙어 있다고, 그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업무 정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정리되어 있더라도 업무 정지 사유 15개 중에 9개가 끝납니다. 9개. 90% 끝난다니까, 그죠? 자, 다시 정리해서 지금 방금 지나갔지만 들어오면 무조건 뭐 찍어야 된다? 업무 정지.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에 4번도 맞습니다. 5번으로 넘어갑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정보망 등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 답이 딱 정해져 있죠. 자주 나오지만 답은 2번 인적사항 체크 딱 합니다. 자, 오래간만에 또 한번 확인합시다.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도, 수도, 소, 공의, 예공을 공개한다.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인데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이 뭐다? 공시지가인데 공시지가는 임대차일 때는 할 필요는 없다. 얼마나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문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5번의 답은 2번. 자, 6번 봅니다. 임대중개 의뢰를 받고 임대인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사가 거래 정보망에 반드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답이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임대차일 때는 안 해도 되는 정보가 뭐다? 공시지가. 답이 4번. 그죠? 딱딱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또 7번은 이런 문제입니다. 이 법상 개공사가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공개할 내용과 둘째 줄에 확인 설명할 사항으로서 공통되는 것이 아닌 것은, 자, 이거 대비하려고 이제 말을 이래 만들었는데, 우리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뭐다? 중도, 수도, 소공의 예공이었다면 확인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똑같죠? 중도, 수도, 소공의 세, 예, 시를 확인 설명한다. 그래서 확인할 때는 색시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자, 공통적인 것 아닌 것 봐요. 중도, 수도, 소공예는 중도, 수도, 소공예는 정보도 공개하고 확인 설명도 해야 되니까 지나, 개나 다 해야 되는 게 뭐다? 중도, 수도, 소공예예요. 그래서 말도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중도, 수도, 소공예. 지나, 개나 다 해야 되는 것. 그러면 확인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하면 답이 딱 정해져 있죠. 공시지가. 그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 이게 정보를 공개하는 거잖아요. 아닌 것, 세, 실, 취득에 따른 조세, 보수와 실비.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다? 공통적이 아닌 것을 찾아라 하면 요거 중에서 찾아란 말이잖아. 공시지가, 세금, 보수. 그죠? 자, 봅시다. 7번. 보시면 벽면과 도배의 상태, 종류, 면적, 거래, 중도, 수도, 소공예에 다 들어간다니까요. 아닌 것 답이 몇 번? 4번. 보수와 실비는 여기 있잖아요. 요거는 뭐 하는 거다? 확인 설명하는 거지. 공통적인 건 아니잖아, 일단은. 그죠? 그래서 공통적인 것, 중도, 수도, 소공예, 지나, 개나 다 해야 되는 거 하고 자기 것으로 딱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8번 내려옵니다. 자, 별지 15 서식인 전속중개계약서상 개공사의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틀리는 것을 고르시오. 답이 1번이죠. 개공사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정보를 거래정보망 등에 공개해야 한다. 어디가 틀렸다? 지체 없이 때문에 틀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이 서울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공사인데 이 부동산이 용인에 있는 과수원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과수원을 좀 팔아주세요 하고 의뢰가 들어왔다.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은 정보를 공개하는데 이거를 지체 없이 공개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 서울에서 용인에 한번 가봐야 안 되겠어요? 가가지고 땅은 몇 평이면서 도로를 몇 미터 도로를 무너고 모양은 어떻게 돼 있다. 이거를 확인하는데 시간을 며칠을 준다? 7일을 줍니다. 그래서 정보는 며칠 만에 공개하고 7일 만에 공개하지 지체 없이 공개한다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자, 정보를 7일 만에 공개하고 나면 이 의뢰인한테 나 이 정보를 중도 수도를 이렇게 공개했소라고 통보를 해줄 때는 어떻게 해줄 수 있다? 지체 없이 통보해 줄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공개했소라고. 요 두 가지 7일과 지체 없이를 날짜를 섞어서 자꾸 만드니까 이거를 외운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개공사라도 정보는 지체 없이 공개 못 해요. 그죠? 한번 가봐야 될 시간을 며칠을 준다? 7일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틀린 것 1번 잡았죠? 자, 2번. 다만 1번의 경우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근. 자, 맞는 것들이죠. 3번. 개공사는 정보를 공개한 때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서 통지합니다. 자, 거기 지체 없이 동그라미.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통지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읽으시면 됩니다. 맞는 것들. 9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상의 의뢰인의 의무입니다. 틀리는 것. 3번 보시면 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줄 것입니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스스로 탁 들어오면 뭐를 지급합니까?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이지 50%를 지급을 한다고 딱 이렇게 문제가 들어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스스로 줄 딱 꺼놓고 50% 범위 내. 근데 50% 하니까 틀린 것 3번. 나머지 의뢰인들의 의무는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역시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틀리는 것은, 옳은 것은, 자, 1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사는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래정보망에 가입해야 한다. X. 일간신문에도 공개할 수 있다. 2.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사는 중개대상물을 반드시 거래정보망에만 공개하여야 한다. 이것도 틀렸다. 그죠?
근데 1번, 2번이 지금 거의 같은 것다. 그죠? 어쨌든 틀렸고. 3번. 의뢰인은 개공사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른 개공사에게 중복하여 의뢰할 수도 있다. 맞습니까? 예. 그죠? 그래서 일반 중개의 가장 큰 특징 보세요. 당신하고 계약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다른 사람하고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 아주 주의하니까 특징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4번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공사는 업무 처리 사항을 2주일에 1 이상 의뢰인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맞다. 이거는 전속 중개 계약의 의무입니다. 5번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공사는 지정 거래 정보망에 공개할 수 없으며 정보망의 정보를 이용할 수도 없다. X. 자, 일반 중개 계약은 정보 공개의 의무는 없지만 사용할 수도 있고 가입할 수도 있죠. 의무가 없을 뿐이지. 11번 이번에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틀리는 것은 자, 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들어오면 이런 그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정보망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림 그렸던 것. 자, 이 그림이 테레비 같습니까? 컴퓨터입니까? 아직까지는 테레비다. 여기다가 마우스 딱 달아야 컴퓨터가 됩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A라는 개공사와 B라는 개공사 상호 간에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 이를 거래 정보망 그럽니다. 자, 이 거래 정보망을 왜 공부하고 있다? 이런 정보는 이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를 해야 되니까 이제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런 거래 정보망의 정보를 이렇게 올리고 설치하는 자가 있습니다.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거래 정보 사업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거래 정보 사업자들은 개공사들에게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뭐를 받는 사람들이다? 수수료를 받겠죠. 자, 그래서 갑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1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공사 간의 협동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중개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합니다. 5. 지금 틀린 거 찾아야 돼요. 이 거래 정보망은 개공사와 의뢰인 간에 무조건 이래 나오면 X죠. 개공사 상호 간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틀린 것 2번. 자, 이런 거래 정보망은 전속 독점 중개계약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런 거래 정보망은 정보 기술이 활용되므로 정보통신 시대에 적합한 유통수단이다. 정보통신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컴퓨터 시대에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IT 이렇게도 적어 놓으셔야 돼요. 시험에 그렇게 나온 바도 있어요. IT 시대에 적합한 것. IT가 뭐다? 정보통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5번 거래 정보망은 부동산 정보의 공개 및 신속한 유통으로 중개업 시장에 있어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자, 이런 말은 이거죠. 신속한 유통이라는 말은 서울에 사는 여러분이 제주도까지 안 가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면 제주도 물건도 거래할 수 있겠죠. 신속한 유통, 경쟁력 확보 이런 말들을 이해합니다. 12번 들어갑니다. 거래 정보사업자의 지정 요건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자, 이거 공부한 거 기억나셔야 돼요. 이런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되려면 서류를 국토장관에게 제출하는데 암기표에도 다 들어가 있지만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부, 등의, 정, 공원, 컴퓨터, 통이다라는 서류를 제출한다. 이거를 기억해놔야 지정 요건 이 문제를 풀어낸다니까요. 자, 그때 부가 뭐다? 법인 등기부 등본. 그런데 제출할 필요는 없다. 등록증 사본 500국에 230번 기억납니까? 중개법쌤 전화번호 정보처리기사 하나, 공인중개사 하나, 컴퓨터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 통은 부가 통신사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기를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는 사람은 컴퓨터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니까 아버지 등의 전공이 컴퓨터 통이다. 이렇게 말을 맞추라고요. 부 등의 전공은 컴퓨터 통입니다. 지난번 수업할 때도 예전에는 이게 인감증명서를 500국에 230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인감이 붙었을 때는 노래 제목이 부인의 전공은 컴퓨터 통 이렇게 나가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인감하면 틀린다. 그죠? 부인의 전공이 컴퓨터 통이면 밑에다가 세련됐다. 그까지도 적으라 그랬죠. 제가 아는 부인은 막걸리통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전공이. 어쨌든 부인의 전공에서 1이 아니고 지금은 뭐다? 등록증이라는 말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틀린 거 찾아갑시다. 3번. 정보 처리 기사 및 공인중개사 각 2인을 확보할 것. 여기 보고 있습니까? 각 1인씩을 확보할 것. 이것도 2인으로 확보하라고 법이 되어 있던 시절도 있었어요. 지금 개정이 돼서 각 1인이에요. 자, 틀린 것 3번 잡았고, 거기에 체크하되 그 2번 보시면 당해 정보망의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공사가 줄 것이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는 몇 명?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는 각 30명은 가입해야 된다. 이거를 500국에 230번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3번 넘어옵니다. 자, 거래정보망의 운영과 관련하여 거래정보사업자와 개공사의 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13번 문제는 무조건 별표입니다. 자, 왜 별표를 해야 되는가 하면 이런 정보망은 뭐 하는 데 있다? 정보를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보를 활용하는데 정보를 위반하는 것에 대한 시험은 절대로 안 나올 수가 없다고. 자, 그러면 정보 위반을 하는 자가 2명이 있어요. 1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할 수 있고 2번 개공사가 위반할 수 있다니까요. 자, 정보를 어떻게 위반합니까? 거래정보사업자는 여기에 정보에 물건을 올리는데 김 사장이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가격은 3억, 거래 예전 가격은 정보에 올라가죠. 3억. 그런데 똑같은 아파트를 박 사장이 의뢰하니까 요거는 예전 가격을 30억 이렇게 올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아파트가 3억에 팔겠다, 30억에 팔겠다 이렇게 올라오면 30억짜리 쳐다본다, 안 쳐다본다? 아무도 안 쳐다보겠죠.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를 이렇게 다르게 차별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면 거래를 못하게 만들었잖아. 그죠?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는 그 지정을 취소시키고 더하기 1년에 1,000만 원을 평불로 딱 끌어놨다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개공사가 정보를 위반합니다. 개공사가 어떻게 위반한다 그랬죠? 여기에 아파트의 정보를 올리는데 이 아파트는 지하철하고는 30분 거리에 있음. 이렇게 정보를 딱 올려야 되는데 30분 거리에 있음. 이러면 안 팔릴 것 같거든. 그러니까 3분 거리에 있음. 이렇게 딱 올립니다. 왜 이렇게 정보를 허위로 올리는지 이해가죠. 그죠? 자, 이렇게 허위로 공개하면 뭐다? 6월 이내에 업무 정지예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 밑에 정보 위반이라는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처벌하는 것 100% 시험에 나온다. 딱 잡으셔야 돼요. 이 단어는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 위반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딱 이렇게 접근합니다. 뭐 이론 시간에도 많이 전달했지만 자, 공부해 봅시다. 13번 틀리는 것은 1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인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틀린다 그랬죠. 거래정보망은 개공사 상호 간에 일어납니다. 항상 틀리게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1번 X 맞는 거 공부합니다. 2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3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차별적으로 공개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취소시키고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4번 개공사는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옆에 적어놓고 허위로 공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6월에 업무 정지. 이거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6월에 업무 정지. 마찬가지 5번도 중요합니다. 개공사는 거래가 이루어진 때 이를 지체 없이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 왜 통보해야 된다 그랬죠? 이 정보망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제 팔린 물건이잖아요. 팔린 물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삭제하고 정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체 없이 통지를 하는데 삭제 정리를 안 하면 여러분이 들어가서 볼 때는 팔린 물건이 올라와 있으면 이 자체도 뭐다? 허위 정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마? 통보 안 하면 6월에 업무 정지예요. 13번 문제는 정보에 관련되는 문제 아주 중요하게 취급하셔야 됩니다. 14번 돌아왔습니다. 역시 거래정보사업 지정 요건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조심할 거 있습니다. 3번 부동산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가능하나 그렇습니다. 중개법인은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부동의 전공할 때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한다. 그럼 뭐 제출은 안 해도 되고 등기부등본이 들어온다는 말은 법인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법인이면 등기부등본이고 개인도 관련 없이 신청할 수 있는데 거기 중개법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중개법인은 몇 조 업무만 해야 되죠? 14조 업무에 거래정보사업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일반 법인은 되는데 중개법인은 안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옳은 것 3번 잡고 지금 다 정리했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거기 보면 동그라미 5번 국토장관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할 수 있다. 아, 요거 되게 까칠하게 그렸죠. 기출문제로서. 그래서 5번은 하여야 한다 때문에 틀립니다. 자, 이렇게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자가 지정이 취소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참 노래도 많이 불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취소됩니까? 허운정 해일 탤런트 허윤정이가 해산에서 1년 동안 취소됐습니다. 허가 뭐지요? 허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우는 운영 규정을 위반하면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면 보셨죠?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면 취소되고 1년에 1000 사망하거나 해산하면 취소합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운영 안 하면 취소한다. 자,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사유를 보셨는데 이런 취소 사유는 상대적 취소 사유, 취소할 수 있다. 누가 취소시킬까요? 국토장관하고만 놉니다. 자, 주의해야 될 것이 5번이었습니다. 제 15번 지금 했던 문제 바로 따라 붙었죠.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허운정 해일에 해당되지 않는 것. 답은 4번 갑시다. 보고, 자료 제출 등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을 때, 자,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얼마짜리지요?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해당되지 않는 것 4번. 자, 나머지 1, 2, 3, 5 허운정 해일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자, 16번은 여러분이 하나 풀어야 됩니다. 새기셔야 되기 때문에 취소 요건 중에서 1년에 1000만 원에 해당되는 거 보세요. 취소되는 요건이 뭐다? 허운정 해일에 해당되면서 1년에 1000만 원 해당되는 거 딱 하나 정해져 있겠죠? 50초간 풉니다. 시작. 취소 사유도 확인하시면서 1년에 1000만 원짜리 하나 찾아낼 것. (50초간) 풀어봅니다. 답이 몇 번이죠? 4번. 공개 의뢰 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자, 이거죠. 허위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사 상호간에만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위반하면 허운정해일. 자, 정보 위반하면 취소 사유인데다가 더하기 얼마? 1년에 1000. 딱 하나 딱 정해져 있죠. 여러분한테 읽게 만들었지만 그 문제가 딱 그러면 이거 무조건 그냥 탁 찍어내야 돼요.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17번 문제는 또 이런 문제입니다. 지정 취소 요건이면서 500만 원짜리 과태료에 해당되는 걸 찾아라. 시작. 50초 동안 찾습니다. 그러니까 취소 요건부터 딱 잡아내야 돼. 허운정 해일부터 잡아놓고 찾으셔야 되죠. 자, 여러분에게 공부하도록 시간은 드렸지만 사실은 딱 답이 그저 눈에 딱 보여야 됩니다. 답이 몇 번? 2번. 자, 2번. 취소사유부터 잡아야 되잖아요. 허운정해일이 취소사유인데, 자, 운영규정을 위반하면 취소도 되지만 이게 얼마짜리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 암기표에도 그대로 딱 잡아놨습니다. 여러분한테. 문제 읽으면서 벌써 딱 찍어야 되지. 지금 시간 50초 줬지만 5초 만에 찍어야 될 문제였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내용이니까 두 가지를 기억해 놓으시고, 500만 원짜리 과태료는 뒤편에서 하겠지만 노래 제목이 뭐죠? 노래 제목이 운명이요 연자시. 운명할 때 첫 번째 운이 이겁니다. 운영규정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500만 원짜리. 취소 사유로서 1년에 1000만 원 받는 것 500만 원짜리 과태료 딱 정해져 있잖아. 그죠? 여러분 한번 읽게 만들었지만 제 제목을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자, 18번은 또 이런 문제입니다. 행정처분과 벌칙인데 틀리는 것은 중요 문제 18번도 별표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1번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국토장관만이 합니다. 국토장관하고만 논다. 체크하셔야 돼요. 2번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과태료에 처해지고 지정이 취소되어야 한다.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정확하게 들어오죠. 5. 3번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정보 위반이죠. 얼마? 1년에 1000이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4번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내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허운정해일까지 갔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합시다. 자, 취소되는 사유는 여러분 주목합니다. 허운정해일 5가지가 있는데 취소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청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들어보니까 청문을 안 하고도 취소할 게 있어요. 어느 것? 사망하거나 해사는 청문할 필요는 없다. 여기까지는 기억하셔야 되죠. 확정된 사실은 청문하지 않는다. 취소 사유를 보면서 체크했습니다. 19번 돌아왔습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답이 2번인데 자,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개공사는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부와 주민등록 등본에 의해서 조사 확인하는 것으로 족하다. X. 어디가 틀렸습니까, 여러분? 자, 등기부 등본에다가 주민등록 등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등본이 아니고 뭐죠? 주민등록증에 의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틀리는 것 2번. 자, 나머지 판례들 중요합니다. 1번. 중개대상물의 가격이 당해 거래상의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상 33조 금지행위 4호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포함된다. 5. 거기 33조 4호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금지행위잖아. 그죠? 자, 거기서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것. 가격은 거래하는 데 있어서 중요사항이다. 아니다. 중요사항이죠.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한테 감각이 떨어질까봐. 지금 이 물건을 사고 파는데 이 물건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첫째 뭐? 그럼 금액. 그 금액을 가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가격. 가격 중요한 사항이죠. 두 번째 중요한 거. 상태. 아, 상태도 중요하지. 물건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에 달라서 가격이 달라지죠. 세 번째 중요한 거. 생각 갑자기 안 하니까 겁이 나서 그렇죠. 위치 이런 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죠. 같은 아파트도 강남에 있는지 강원도에 있는지 같은 강자가 들어가도 다르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 물건에 대한 중요한 상태가 가격, 상태, 위치 뭐 이것 말고도 많이 있을걸요.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자, 이 중에서 가격도 중요사항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르게 설명하는 것도 금지행위로 본다. 지금 그 판례예요. 뭐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사항이 뭐냐 하는 느낌을 가져보라고요. 당연한 거지 사실 1번. 5. 2번은 틀렸고 3번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금원은 33조 3호 초과 수수료 금지의 대상이 아니다. 맞죠? 분양대행은 서로 간에 뭐에 의해서 상담료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5. 4번도 중요하죠.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서로 다르다면 개공사는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입니다. 그래서 5번 개공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은 당연히 뭘로 본다? 자격증 대여로 본다. 그래서 틀린 것 2번. 틀린 것 2번은 주민등록 등본이 아니고 주민등록증에 의해서 확인해야 된다 정도로 갔습니다. 자, 20번 또 지금 연결되는 문제였지만 자, 금지행위로서 형벌이 다른 하나는 제가 묻겠습니다. 1번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옆에 얼마? 1년에 1000. 2번 첫째 줄에 끝에 정서 등의 매매 교환 얼마? 3년에 2000. 3번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얼마? 1년에 1000. 1년에 1000. 4번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은혜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얼마지요? 1년에 1000. 5번
개설 등록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사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는 것을 우리는 협조행위 이렇게 공부했죠. 금지행위 형벌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이고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2,000 그렇게 암기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이 법상 개공사가 확인 설명을 위해서 의뢰인에게 제시해야 될 근거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자, 이것도 묻습니다. 자, 지금 이 개공사는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줘야 되죠. 설명을 누구한테 한다 그랬죠? 갑하고 월 중에 을에게 설명한다고요. 그때 설명할 때는 말로만 해야 된다.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된다.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거 자료 제시하지 않고 설명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이번에 돌았다 그랬잖아요.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무슨 자료를 가지고 이 물건을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개공사로서 설명을 한다면 첫째, 이게 아파트 같으면 등기부 등본 하나 떼봐야 되겠죠. 그죠? 토지 같으면 토지 대장 이런 거 하나 떼봐야 되겠죠. 감각을 살리시라고요. 무슨 자료를 가지고 하는지. 자, 그러면 지금 지적도를 보고 경계 이런 걸 확인하잖아. 그죠? 토지 대장, 토지 용계획 확인서, 등기사항 증명서, 보정 설정 서류. 답은 몇 번? 자, 5번이 물건을 설명하는 서류는 아니잖아요. 이거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거기 5번 밑에다 하나 더 적어봐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 확인 설명서. 이것도 잘 나와요. 또 시험에. 뭐라고 적으라고요? 확인 설명서. 여러분, 확인 설명서는 이 물건을 다 확인하고 나면 작성하는 게 확인 설명서죠. 양식은 모두 몇 개가 있다? 4개. 1. 주거용, 2. 비주거용, 3. 토지, 4. 준부동산이라는 4가지 양식이 있는데 확인 설명서를 가지고 성실하게 설명해야 된다 하면 틀립니다. 설명을 다 하고 만들어지는 게 확인 설명서잖아. 그죠? 뭐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 보정 설정 서류 이거 가지고 물건 설명하는 거 아니죠? 확인 설명서 하면 또 X예요. 거기다 밑에 또 하나 적어봐요. 촬영 사진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자, 촬영 사진 밑에 적었습니까? 자, 촬영 사진 적어놓고 OX. 물건을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렇게 책이 없다고 이러면 무조건 X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저 경기도 용인에 있는 과수원을 팔아주세요 하고 어려우면 이 매수자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용인에 가서 사진을 찍어 놓을 수 있겠죠.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된다 안 된다? 옆에다가 착하다, 잘한다 이래야 되지. 그죠? 책이 없다고 틀렸다 소리 하면 안 된다고요. 촬영 사진 이런 걸 가지고 설명하면 되겠죠. 그런 개념도 잘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죠? 이런 시절이 옵니다. 지금도 그런 시절이 왔지만 이제 여기 서울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용인에 있는 과수원을 하나 팔아주세요 하면 이제 7일 내로 정보를 공개해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7일 내로 정보를 공개하고 나니까 매수자가 물건이 마음에 들면 하나 사겠어 이렇게 연락이 오잖아. 그죠? 그러면 이 물건은 이렇게 생겼고 하면서 이제 그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컴퓨터에 탁 열어놓고 착착착 넘기면 넘어가죠. 전면은 이렇고 뒤에서 보면 땅은 이렇게 생겼고 도로하고는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고 지금 거기는 무슨 작물이 심어져 있다. 이런 걸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주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 정도는 해야 될 그런 이제 시절이 왔습니다. 지금 그죠? 가보니까 매수자한테 땅 줘섭니다 사세요. 무조건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 지금 그죠?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돼. 사진 촬영 사진을 가져가도 된다 안 된다? 되죠. 책에 없다고 틀린 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확인 설명에 관련된 내용이 계속 머리 지나도록 할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